식품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도 오르지만 안 오르는 건 내 월급과 종목 수익률 뿐이시라고요? 관련된 모든 종목 고민은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오늘도 전화와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종목 관련된 상담 요청을 기다릴게요. 02-3153-2613 전화 주셔도 좋겠고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돈이 들지 않고 문자로 상담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인 cntv.co.kr 방문 후 증권이란 폴더 아래쪽에 자리한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게시판 찾아오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상담 요청은 이루어지는데 단 하나 유념하실 부분은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뒤늦게 보내시면 저희가 방송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못 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련한 선물 있죠? 반구 미술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도록 초대권 2장 오늘도 준비했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딱 한 분에게만 이 초대권 2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운의 주인공 한 분 방송 끝나기 전에 추첨 결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목요일의 해결사 두 분 역시 만나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근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특별 요원이 계십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박준현 차장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이렇게 또 사장님 오늘 또 처음 뵙고 하니까 시장 얘기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1월 10일 목요일이었어요. 새해 첫 옵션 만기 걱정도 많았지만 쌓였던 차익 매수 잔고는 그렇게 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히려 엿새 만에 반등에 2천을 되찾았는데 저의 오늘 키워드는 이것이에요. 최강 옵션 만기 벽 넘었는데 이제 문제는 내일 또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중국의 힘도 느껴져서 타이밍적으로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요. 내일 뭔가 좀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이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그 키포인트를 거래소는 선택 포인트에 놓였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풍력이라는 키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이제 만기를 넘어갔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면서도 뭐 내심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왜 선택 포인트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요. 지금 사실 11월 중순에 종합주가지수는 저점을 찍고 추세를 되살리기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실 한 텀을 가지고 상승세를 타는 게 대부분 한 달 내지 2달 정도 되고 그때 이후에 항상 고점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결국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종목이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어쨌든 간에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결국 여기서 또 조정을 받게 될 것이냐가 결정지어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결국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강하게 한번 확 빠져버리면은 또 조정 흐름을 가면서 약 한 달 정도 또 내리막을 타게 될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버텨주는 형태로 뭐 최소한 1900대 후반 정도라도 저점 지지를 해서 지켜주는 형태로 간다라면은 2009년도에 우리가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계속 기다가 결국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런 식의 어떤 대세 상승론적인 흐름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의 경우 돌파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의 방향성은 시장이 결정짓는 거니까 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많이 주목을 해야 될 종목군들이 역시 대체에너지 쪽인 것 같습니다. 대체에너지는 작년 한 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너지 같은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큰데 그 기대감이 단순 기대감으로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의 그 신호탄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가장 지금 단기간에는 투자에서 유망한 종목군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거래소는 내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태양광 풍력 관련된 전망까지 간략하게 대해봤습니다. 자, 오늘 처음 뵙게 됐는데요. 박준현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키워드로 어떤 단어들을 꼽으실 수 있는지 또 관련해서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오늘 그 시장 키워드로 중국 모멘텀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4분기 실적을 일단 키워드로 꼽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 그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다가 중국의 무역 수지가 상당히 그 호전됐다는 뉴스와 함께 시장이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지난해 연말에 그 2013년을 전망할 때 중국
미국의 경기 모멘텀을 기대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에 더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QE 효과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는 계속 좀 하향하는 모습.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위험 자산을 선택하기보다는 국채라든지 안전자산을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섹터로 선택을 한다면 사실 중국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잘 보시면은 선물 쪽에서 그 시장을 좀 이끌면서 시장이 크게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시장의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급격하게 오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을 뭔가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수급적으로 꾸준히 좀 그 외국인들이 끌어가는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머징 마켓을 결국은 글로벌 경기에 흔들리는 어떤 채찍 효과로만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글로벌 경기의 그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약간의 일종의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제가 연말에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은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올라간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소간은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저점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실적에서 이제 네. 미국의 알코아 실적이 어제 상당히 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 쪽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네. 미국보다는 좀 중국 쪽에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4분기 실적이 지금 임박해서는 4분기와 1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상향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시장에 관한 필요한 전략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귀에 안 들어오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종목의 직접적인 팁은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119 전화와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 글을 통해서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 같아요. 빠르게 문자, 전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전화 그리고 아래쪽에 무료 문자 번호도 나가고 있죠. 그리고 홈페이지 centv.co.kr 들어오신 다음에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상담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련한 선물, 고민 해결도 받고 잘하면 선물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첨에 이제 당첨이 되셔야 되는데요. 반구 미술전 초대권 2장 오늘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로 걸려온 신고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성강밴드 26,000원에 30%요. 근데 요즘 네, 그게 재고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네.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예. 이제 위에 좀 사신 것 같아요. 박스가 이렇게 있다면 좀 위쪽에서 사신 것 같고 지금은 굉장히 아래쪽에 있네요. 그쵸? 예, 아무튼 예. 가격적으로 그런데 흔들리고 또 팔려고 하니까 또 가고 팔려고 하니까 또 가고 그러셔서 이제 언제쯤 팔지 이 부분이 가장 알고 싶은 거군요. 네,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갈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뭐 이제 풍력 이쪽도 대체에너지 쪽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시라고 나와 계시거든요. 그분께 한번 도움 요청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네. 언제 팔지?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의 흐름은 6개월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작년 한 해 그 전기전자 IT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황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들도 그다지 좋지는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와중에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좀 탔다가 지금 11월 달 들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조정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시장 자체가 더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이제 고가에 못 팔으셔서 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은 네.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억지로 매도를 또 쫓아가면서 손실 봐가면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반전을 잡는 흐름이 또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5,000원권 정도의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정도 라인을 뚫고 간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25,000원 25,000원 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예, 2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 예. 되면은 약 27,500원이나 28,000원까지 보셔도 돼요. 근데 예. 지금 기본적으로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을 노리시기는 힘들고 하니까 예. 뭐 좀 분위기가 괜찮고 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다면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좀 더 하셔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상황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보유를 좀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25,000원 뚫는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더라도 이거 참 언제 파나에 고민이 굉장히 됐을 법한 그런 차트네요. 일단은 홀딩하라라는 도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해웅. 태웅,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9,200원에 20%. 네, 일단은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수익이 좀 나셨는데 이번에도 한 얼마 정도까지 가리라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내 24,000원 간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네. 있는데, 네. 네, 허지부지 해가지고 이래 시간만 끝내요. 예, 뭔가 좀 화끈하게 뭐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조용하고 그러니까 답답하시군요. 예. 예, 수익은 나 있고 또 약간은 불안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맞아요.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궁금하신 부분이 24,500원 오면 팔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 24,500원 올까? 이 부분 알려드리면 되나요? 예, 더 있어도 더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자, 태용의 목표가 궁금하신 것 같고 생각하신 24,000원, 5,000원까지 도달 뭐 시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어느 시점에 도달할지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뭐 장기 평선이 24,000원 정도가 저항선이기 때문에 아마 추천을 하신 분이 그 정도 가격대를 목표가로 드린 것 같고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빠르면은 뭐 내일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거와 조금 태웅이 다른 점은 그동안에 이제 그 태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 그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전방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웅이 그동안에 그 2010년 대비해서도 실적이 2011년에도 안 좋았고요. 2011년 대비해서도 2012년에 실적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태웅 같은 그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산이나 이런 다른 어떤 풍력에 집중했던 회사들보다는 사정은 좀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풍력 시장에 대한 기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향후에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보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전방위 산업도 지금 유로존이 그동안에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기저 효과를 올해는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플랜트 기자재나 어떤 단조 부분에서도 다소간은 실적이 작년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실적 부분에서만 본다면 올해가 거의 저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지금 그 지난번에 고점들이 다 24,000원에서 주가가 이제 밀려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보신다면은 역시 이번에도 24,000원에서 5만원, 25,000원까지 올라간다면은 일단은 차익 실현을 우선은 일부 해놓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외로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은 의외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뭐 현재 풍력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살아 있기 때문에 25,00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그 다음 마디가인 3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또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은 2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 그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25,000원을 가긴 가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근에 수급이나 음. 모양으로 봐서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문제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전방의 산업 자체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갈 수 있다고 하니까 25,000원 오면 그때 얼마나 현금화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수익 꼭 네, 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났는데 어제 저희가 문자 볼 때 윌비스를 맨 먼저 살펴드리겠다고 약속드렸잖아요. 윌비스 문의해 주신 우리 시청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따가 문자 시작할 때 처음 종목으로 살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가요? 전화 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NC소프트.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네, 21만 5천 원이고요. 네. 40%입니다. 21만 5천 원에 40%. 예. 네. 그 당시에는 싸다고 사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27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조금 네. 사가지고 계속 물을 탔어요. 아, 예. 그래서 단가를 낮췄는데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정책인가 뭐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예. 이거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어느 그 시점에 다시 물을 타야 되나. 어제 혹시 어제도 빠졌었는데 오늘 또 빠진 건 알고 계시죠? 매일 보시는 네. 것 같은데. 예. 그럼요. 어제 저희 방송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보고 또 많은 분들이 NC소프트 막 문의가 왔었거든요. 뭐 28만 원에 그랬었어요? 갖고 계신 분, 25만 원에 갖고 계신 분 막 문의 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못 전문가님들이 다 팔라고 그랬었어요. 어제 종가에서. 그랬었어요? 야, 근데 오늘 더 아. 빠졌는데 새로운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 자 최병훈 전문가님. 네, 다 팔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팔으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급반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다 돌아가면서 매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큰 개선을 바로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네. 주가의 하락이 지금은 좀 과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가장 악성적으로 따라붙는 게 항상 공매도거든요. 그래서 네. 네. 약한 종목들은 자꾸만 주식을 팔아서 더 끌고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주가가 과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또 손절매 물량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물량이 나와서 또 떨어지니까 수익이 추가로 또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공매도 쪽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만 더 끌고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예상 컨센서스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성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주가를 죽이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투자자들은 안 좋다라고 판단해서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린 단계에서 주식을 매집을 해서 끌고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주식이 OCI가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주식을 물타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끊어버리고 무조건 던지는 것은 별로 현명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은 또 물타기 할까요? 저기요. 네네. 그게 저기 오늘 제가 봤는데 13만 원이 가격을 제시하더라고요. 목표가가. 그러면은 네. 11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꼭 그게 맞지는 않겠지만 목표가가 13만 원으로 하향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해서. 그러면은 그것은 그네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 자체를 또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그냥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매를 한다고 해서 크게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추가 매수 여부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네. 지금 손절매를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계신 게 낫고요.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가격이 저항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까지 왔을 때 거기서 옆으로 기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저항을 받게 된다면 거기서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고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지금 네. 당장은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시는 편이 낫다는 거고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신규 네. 매수자라면 오히려 매수를 한번 역발상으로 노려볼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그 통해서 피게임을 들 때문에 그걸 네, 시청자님.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건데요. 예, 시청자님. 저기 만약 17만 원, 18만 원 정도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중간에 하셨던 말씀이 잘 들리지는 않았었는데 통화 품질이 좀 안 좋아져서 17만 원, 18만 원 얼마나 걸릴까? 그거는 저희가 네. 짧게 답변을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로서는 17만 원, 18만 원을 도달하려면은 지금의 기존의 매도세가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바로 그 매도세가 멈추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 도달을 하려면 한두 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지금 주식을 사도 되는 입장이지만은 네. 하지만은 우리 투자자께서는 추가로 사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위험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네. 보유만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뭐 한두 달 지금 이렇게 된 거 파실 수는 정말 없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진짜 하지 마십시오. 더 빠지면 또 아니잖아요, 바닥이. 그죠? 바닥이란 확신이 있어야 추가 매수라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나중에 또 비중이 커지시면 그때는 더 머리가 아마 지끈지끈 아프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신규 매수보다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일단은 조금만 더 남들이 정말 다 막 버리고 싶어 할 때 그때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어떨까요? 더 네. 사지지 마시고.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바닥을 찍는 징후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예, 예. 급락이 나올 때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힘들고 힘든 투자자들이 결국은 던지기 때문에 거기서 손바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대체적으로 거기서는 바닥이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지금 어제하고 오늘도 약간 그런 징후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크게 이탈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성 대응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미수가까지 가기는 어렵겠네요. 현재 당장은 힘들죠. 그 부분은 기관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적절한 가격대 오면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갖고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외에도 NC소프트를 보유하고 계신 어제 저희가 팔라고 사인을 드렸지만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덧불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받아볼게요. 마지막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살펴드릴까요? SN이요. 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7,000원에 매수했고요. 30%요. 오호, 요거 오늘 사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그전엔 좀 오래됐는데 올해. 오늘 7,19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어디 나갔다 오니까. 맞아요. 오늘 좀 급등했었습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장중에 들어갔다가, 예, 조금 손해보고 계시나 했었는데, 이제 기다리셔가지고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이네요, SNU. 네네. 네, 요거 이제 태양광 쪽이 요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런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매수가 오면 파실 생각 하고 계십니까? 예, 목표가 좀 알고 싶어서요. 오늘 예. 집에서 있었으면 팔 수 있었는데, 예. 어디 잠깐 나갔다 왔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매수가 이상 조금 욕심이 나십니까? 네. 예. 그거보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얼마까지 갈지 이제 매수가 거의 다 왔는데 오래 기다리신 시청자님입니다. SNU. 예, 일단은 우선은 SNU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3분기까지 계속 적자가 좀 지속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최근에 올라온 것은 역시 뭐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겠습니다. 최근에 CES에서 이제 OLED 쪽
이제 삼성이나 뭐 LG 쪽에 이제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올라온 수급 자체가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지 실제로 실적을 그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개인들 혹은 뭐 외국인의 지분으로 잡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기관들은 당연히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주가는 상당히 금방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에 너무 기대를 걸고 뭐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가 근처 오시면은 물량을 줄여놓고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7,500원이라는 단가에 일단 장기 이평선이 지금 걸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봉상으로 볼 때도 8,000원 정도가 일단은 올라가는 상단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8,000원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노려보시되 일단 매수가 위에서 올라왔을 때는 조금 주시하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고통을 받고 인내를 하고 기다리셨기 때문에요. 지금 밖에 나가실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우선은 장중에는 조금 집중하셔서 주가의 움직임 추이를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가격대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8,000원까지 드리고요. 매수가인 7,000원 위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일단은 매도해서 비중을 축소한 후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근데요, 예. 이게요. 네. 17,000원에서도 막 내려왔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2011년도 초에는 24,000원도 갔었어요, 시청자님. 예. 예, 제가 근데 이제 너무 SDN하고 떨어져서. 착각했었는데, 네. 예. 그래요. 일단은 매수가 정도 오면 지금 막 네. 기대감의 분위기가 너무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왔지만 또 어떻게 네. 될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네. 정도에 오면 조금씩 이제 현금화를 시키세요. 8,000원까지 예. 갈 수 있지만 다 들고 8,000원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예, 네, 네, 그렇게 네, 하면 마음 편하실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주식으로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갔다 오면은 또 빠져있고, 뭐, 다행스럽게도 급등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자, 이번엔 약속을 지킵니다. 문자 첫 번째로 윌비스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윌비스 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못 살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이걸로 100% 사셨거든요. 윌비스 가격은 1,700원. 장가 가야 되는데,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100%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사실은 정치 관련 테마였었잖아요. 네. 지금 가격은 괜찮습니다. 가격은 괜찮고 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파가 나와야지만이 제대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매수가 들어오면은 1,750원 정도에서 1,800원 사이가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만이 2,000원도 가고 좀 급등도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 이 가격을 넘는지를 잘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못 넘으면은 비중을 줄여 가시는 게 맞고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거의 대부분 돌파 형태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띄워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가 대부분이고 장중 돌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침부터 강하게 띄우면서 조짐이 좀 수상하다 싶으면은 그때는 이 종목의 특성상 한 2,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50원, 1,800원 요거 기억하시고 반등은 나오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매수가 이상 수익 볼 수는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아침에 급등한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 집중해 주십시오. 그날 좀 많이 오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네요. 자, 이번엔 플렉스컴으로 문자 이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컴 13,500원에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플렉스컴 꽤 많은 수익이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PCB 업체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좋았죠.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시리즈의 어떤 세계적인 판매량도 상당히 좋았고요. 스마트폰 성장과 함께 주가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22,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사실 최근에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조금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무너질지 이 기로에 사실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장주의 관점에서 만약에 플렉스컴을 본다면요. 성장주는 항상 남보다는 한 발 먼저 빠져나오시는 쪽이 항상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가치주라면은 남보다 한 발 늦게 매수를 하는 쪽이 매수 타이밍을 오히려 적절히 가져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추세를 끌고 가고 싶다고 하시면요. 주봉상으로 10주선 지금 현재 21,000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을 우선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의 그 수급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은 좀 긴장을 하시고 바라보셨으면 하는 관점이고요. 일단 수익을 일단 놓치기 싫다 나는 그렇다면은 10주선 21,000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10주선을 그대로 좀 따라가 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플렉스컴 지금 조금 기관이 팔고 있대요. 긴장하라는 얘기 주셨었고 10일 이동 평균선 보실 수 있으면 10주선이라고 하셨군요. 요거 좀 잘 살펴주십시오. 그거 깨지면 뭐 손절을 하시거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키스트 갈 텐데 윌비스 2013님 보셨나요? 저희 방송 해드렸었는데 자, 키스트 6,040원에 30%, 현재 가격이 6,400원입니다. 이분은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달 액면 분할 전까지 들고 가볼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예, 액면 분할이 분명히 호재성 재료인 건 사실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강한 호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 한 2달 넘게 조정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올라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기준일은 2월 7일 날까지 거래가 되고요. 그때부터 2월 22일까지는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거래 정지되는 기간을 다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주가가 7,000원에서 7,2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때는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때까지 안 움직이고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그때는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굳이 억지로 뭐 들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스트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오늘 문의가 너무 많아서 이 문자 쪽 서버가 지금 잘 작동이 안 될 정도인데요. 속도를 조금 높여봐야겠습니다. 6시 반이네요 벌써. 청담러닝 16,400원에 20%. 오늘 현재 종가는요. 14,750원. 이번은 수익이 안 나는군요. 예, 손절해야 됩니까? 청담러닝 살펴주시죠. 일단은 그 청담러닝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퍼 7배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매수가까지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겁을 주고 있죠. 지금 저점을 지금 다시 한번 붕괴하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바로 튀어 올라가 준다면은 충분히 다시 16,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청담러닝의 올해의 어떤 그 실적 개선 추세라든지 또 특히나 최근에 스몰캡 쪽에서 상당히 청담러닝에 대해서 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크게 뭐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도 기관 쪽이라든지 외국인 쪽의 수급을 보면 그렇게 크게 깨졌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좀 한번 버텨볼 구간일 것 같고요. 60일선의 지지 구간 여기 지금 이제 14,000원대 부분인데요. 일단 14,000원대가 좀 깨진다면은 조금은 긴장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되 14,000원 위에서 움직여준다면은 일단은 다시 17,000원대로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뭐 편안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14,000원대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4,000원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일단은 전 고점 1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000원을 지키는지 잘 보십시오. 지금 물량 뺏기면 안 됩니다. 조금 긴장되지만 그래도 이럴 때 또 심리적으로 이겨야만 수익이 나는 게 주식입니다. 묘하죠. 이수 페타시스 볼까요? 6,010원에 30%. 좀 더 기다리면 매수가 올까요? 예, 지금 매수가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 오늘 종가는 5,000원도 안 되는 4,870원. 이것도 꽤 올라온 게 이 가격.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그 주가가 한참 좋을 때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 사실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것은 실패 확률이 적기 때문에 선호할 만합니다만은 가격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거기가 깨지면은 매도를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게 나와야지만이 6,000원대도 넘어가고 더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로서는 그 부분이 조금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나올 때요, 5,200원권 정도가 저항 라인입니다. 5,000원부터 5,200원권 정도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를 못 돌파를 하면은 좀 더 주가가 장기적으로 좀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지 확인하시고 주가가 돌파가 안 나오면 좀 비중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대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에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니까 진행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짧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약품 122,500원 갖고 계시고 비중은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138,50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아우, 저는 뭐 비전문가하고 초보지만은 매수 포인트가 너무 괜찮았다라는 생각. 일단 수익 굉장히 많이 나셨네요. 예, 그러네요. 예. 뭐 제가 상담해드리는 분들은 다 수익이 나셔서 네. 예,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은 그 한미약품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결국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주가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일단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오늘 그 마디 가격인 14만 1,000원대에서 일단 다소간 좀 최근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의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보유하시고 계신 분의 이제 생각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예. 두 가지 전략이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하기 때문에 14만 원에서 15만 원대에서는 매도하겠다. 특정 가격대에서 매도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 원칙대로 이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내가 이 수익을 한번 끝까지 끌고 가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이죠. 10주선이 깨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금 12만 원대 올라오고 있는데요. 10주선을 건드리지 않고 올라간다면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세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끌고 가느냐, 이거는 사실은 개개인의 어떤 투자 심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네. 몫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한미약품은 잘 보시면은요, 10주선이 깨지지 않고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건드리는 순간이 중요한 어떤 변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12만 원대 계속 10주선을 끌고 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가격대로 본다면 지금 15만 원권이 아마 증권사의 평균적인 목표가인데요. 그 목표가쯤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쪽이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반적인 목표가인 15만 원 정도까지만 욕심을 부려보실 것인지 아니면 10주선 쭉 깨지지 않는 한 끝까지 한번 가볼 것인지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의 몫인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종목 아주 제대로 사셨네요. 자, 이번엔 한국전력과 현대상사 묶어서 갑니다. 한국전력은 그냥 매수가와 비중 주지 않으셨고요. 오늘 차트에 대한 해석을 부탁한다라는 아주 인상적인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제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단 갖고 계신 건 확실하네요. 그리고 현대상사는 22,600원에 20% 매도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 뭐 요금 인상 뉴스를 알고 시작했으니까 갭으로 떠서 그 정도에서 끝난 것 같은데요. 참 이 투자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이 생각 못한 방향으로 항상 주가는 움직이거든요. 네. 작년 한 해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수적인 종목군들이 이렇게 상승률이 좋을 줄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작년에 한국가스공사를 보면은 참 진행이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하기는 좀 힘들었었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다시피 올해도 역시 한 축을 이루어서 이 경기 방어주라는 개념의 이 보수적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탈 걸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수급이 따라붙어 버리면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분석상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당분간은 좀 더 계속 끌고 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주식을 사신다면은 투자의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선호하실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장기 보유가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대로 끌고 가시라는 말씀. 이런 종목은 그러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추세가 한번 꺾어질 때 바로 꺾어져서 내리막을 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꺾어지고 다음 반등 나올 때 고점을 못 넘어서면 그때부터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넘어서 버렸죠. 그래서 가는 그렇죠. 거군요. 판단하기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죠. 현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지금 87,000원권의 고점을 형성했는데
그 가격대를 결국 못 넘어서면 장기 추세가 꺾어지는 건데 만약에 넘어서 버린다면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네. 지금은 그대로 보유하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상사는 또 반면에 종목이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못 주고 있습니다. 수익이 날 때는 이런 주식이 가장 많은 수익을 주긴 주는데요. 결론적으로 상승의 모멘텀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이런 경우에는 돌파가 나온 다음에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23,000원권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돌파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눌림목을 줘서 22,000원대 중반에서 23,000원권 정도에서 매수를 노리신다면은 충분한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 이번에는요, 가비아하고 풍산하고 역시 묶어서 가보려고 해요. 가비아는 4,200원에 20%, 매도 시점 알고 싶다고 하셨고요. 풍산은 32,600원에 15%, 역시 전망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뭐 공통점은 일단 두 분의 매수가가 오늘 종가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는 점, 두 분 다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뭐 비중도 15에서 20%, 가비아 먼저 출발해보죠.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글쎄 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미 조금 다소간의 이제 모멘텀을 이제 잃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선거도 혹시나 또 끝났고요. 갈까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시면은요. 잘 보시면 이 주가가 올라갔던 중심점에서 다시 밀려서 떨어졌고요. 앞에 저점을 깨고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4,500원이라는 단가 자체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고요. 4,500원을 뚫고 간다면은 일단 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접근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재료가 소멸한 상황에서는 과거의 그 전고점까지 뚫고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힘겹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기다려내기까지는 너무나 좀 오랜 시간에 소비와 고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4,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요. 돌파한다면은 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요. 풍산이 좀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요. 네. 과거에 이제 유동성 장세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비철금속 갔었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이미 QE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다 그 나갔군요. 쌓여 있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풍산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어떤 그 글로벌 경기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들고 가면 수익이 조금 날 수 저는 있는.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4만 원이라는 마디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효과라는 것이 과거처럼 이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 유동성에 의해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또 소비 심리가 진작되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어떤 글로벌 환경이 됐기 때문에 네. 풍산은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비아 4,500원 넘어가는지 한번 보시고요. 풍산은 이제 정말 교과서적으로 갑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이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풍산 주가가 가는.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걸릴 뿐 들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묶어서 갑니다. 뭐 비슷한 패밀리니까요. 한진해운은 12,200원에 50%, 오늘 6% 급등했죠. 그리고 현대상선은 23,500원에 20%, 오늘 오르진 못하고 그냥 밑거리 정도만 달았습니다. 자, 해운주 묶어서 가보죠. 한진해운부터. 예, 해운주 쪽에 한진해운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수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돌파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제 강하다, 약하다를 구분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조정 이후에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나올 때 좀 힘이 떨어지고 흐지부지 반등이 나오는 형태 같으면은 이거는 뭐 주가가 나중에라도 또 고점을 꺾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강한 주식들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반등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오늘 보시면은 상당히 빠르게 매수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 있고 역시나 그 종목이 상승을 했던 배경에는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상승을 좀 더 노리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 저항 라인은 14,000원 정도 되니까요. 단기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잡으시고 조금 더 돌파가 나오고 흐름이 좋아진다면 15,000원권까지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현대상선. 현대상선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지분 싸움도 있고 또 현대 아산 쪽에 어떤 금강산 관광 사업 같은 것도 여전히 아직까지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서 큰 재미를 보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반전이 좀 나온다든지 움직임이 좀 있으면 한 23,000원권에서 24,000원권 사이에서 반등시 매도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갖고 계신 분 매수가 부근에서 그냥 빠져나오시고요. 대신에 한진해운은 1차 14,000원, 2차 15,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쌍용차 가보죠. 5,430원에 20%. 와, 이분 오늘 정말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뭐 마힌드라 투자 얘기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끝이 났는데 그것도 점상이 아니라 쭉 뽑아 올린 그야말로 긴 양봉이었습니다. 수익이 곧바로 지금 나는 상황인데 쌍용차 대응법 알려주시죠. 예, 뭐 사실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전문가가 오셔도 이걸 어떻게 대응하라 정확하게 좀 사실 짚어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주가가 사실 기본적 분석으로도 알기 힘들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사실 알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현대차, 기아차를 사지 않으시고 쌍용차를 샀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뭐 쌍용차가 설마 망할까? 이런 예. 심리도 있을 거고요. 뭐 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서 뭐 투자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한번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는데요. 쌍용차가 지금 올해만 해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단기 순손실을 봤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은가. 결국은 이것은 어느 정도는 뭐 거의 투기에 좀 가까운 투자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내일 그냥 예, 우선은 내일 뭐 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그 상한가를 밀고 갈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거의 패턴을 보더라도요, 워낙에 고점에서 빠른 속도로 무너지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이게 큰 대박을 줄 것이다 이런 심리를 좀 버리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익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무너지지 않으면 들고 있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항상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요, 앞에 이 자리가 꼭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주가가 막 며칠 상한가 간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들고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은 나는 어느 가격대까지는 반드시 보유하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가 5,990원에 끝났다면요, 이 상한가를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들고 있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오늘 종가 정도의 수익은 지키겠다.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좋은 팁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매수할까요? 두 종목만큼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까 해요. 제일기획 그리고 넥센타이어 매수해도 좋을까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다른 분이 각각 문의를 주신 겁니다. 예,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은 일단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잡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진 않지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고 중기적으로도 이제 내리막을 서서히 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따라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단기 정도의 매수만 노리시고 중장기적인 대응은 매수보다는 아직까지는 보류로 이렇게 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19 출동을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깊이 있는 분석 주려고 아주 노력을 해주셨던 우리 박준현 차장님과 최병건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한 분은요, 5310님 축하드립니다. 카프로 문의 주셨었죠. 예, 종목은 저희가 못 살펴드리려고 약간 손실 보시는 것 같지만, 예, 미술전 이럴 때 기분 전환 겸 한번 다녀오십시오. 댁으로 초대권 2장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목 상담 119 오늘 방송은 끝입니다. 내일 6시 다시 올게요. 다 못 봐드려서 죄송해요. 고맙습니다.